5월 둘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협회관 앞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13개 단체 대표들이 릴레이 단식을 진행 중이며 국회 앞에서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뒤를 이어 간무협 임원들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단식 8일째를 맞은 지난 4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의협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 등의 공고로 병원에 응급 후송됐습니다. 이 회장의 단식장에는 의료계는 물론 정관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재욱 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박광원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이기일 1차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단식장을 방문해 이 회장을 위로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허주영 대한수의사회장, 최강훈 대한약사회장 등 여러 직역 대표들도 단식장을 찾아 이 회장을 격려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단계적 파업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발표한 투쟁 로드맵에 따라 3일 전국적인 제1차 연가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단식 중에 집회장에 나서 간호법 철폐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같은 시간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1천여 명이 집결한 대구, 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보건의료계 총선기획단을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의협대의원회와 대한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이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광장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연가투쟁과 대규모 집회가 11일 열렸습니다. 이번 2차 투쟁에서는 치과의사들이 대규모로 동참했으며 응급구조사들도 응급환자 이송 중단에 나섰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은 자발적인 휴가를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했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도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시키는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편의를 위해 대면 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섬, 벽지 등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 청소년 환자가 응급실을 표류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응급의료기관 4곳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 지역 4개 응급의료기관에게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원 중단, 과징금 처분을 최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는 무너지는 응급의료 체계와 필수 의료를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 보험단체 등에 요구했지만 외면당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부의 실패를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상투적인 징벌적 대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돼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8개가 계류 중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의료인 침습 행위에 따른 출혈과 감염, 흉터, 접촉성 피부염, 유가종, 알레르기 반응 발생 등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순 미용 목적 문신은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생각은 아니한 발상이라면서 국민의 건강 대신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는 입법에 대해 의료계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최혜영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가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며 개인정보 침해와 의료기관 출산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해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 측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시작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노조 측은 지난 3일 교섭 상견례에서 10.73% 임금 인상과 시간당 1만 1,9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공병원 위탁 운영과 의료 영리화 중단,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주휴수당 폐지 중단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으며 정책 기능을 가진 국립의료원은 물론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노조 측은 앞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6월 모든 병원이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7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 진료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1차 의료 상근 전문의 중 약 28%가 자신이 전공한 진료 과목과 현재 표시하고 있는 진료 과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불일치 비율은 특히 흉부외과 전문의가 81.9%, 외과 전문의는 52.1%에 달했습니다. 불일치 전문의의 대부분인 79.8%는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필수 의료 붕괴 원인 중 하나라며 국가가 병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 인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